안녕하세요. 이슈퍼즐입니다. 2026년 2월 중순 전 세계 테크 업계가 동시에 한 장의 SNS 화면을 캡처했습니다. 글은 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게시물에는 태극기 이모지가 무려 16개나 나란히 붙어 있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스페이스X, xAI를 이끄는 인물이 특정 국가의 국기를 그렇게 반복해서 올린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게시물은 단순한 축하 메시지가 아니라 채용 공고 리포스트였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간결했습니다. 한국에 있고 반도체 설계 공정 AI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일하고 싶다면 테슬라에 합류하라. 세계 최고 기술 기업가가 공개적으로 한국 인재에게 손을 내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세계에서 인구 감소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 중 하나입니다. 합계 출산율은 OECD 최저 수준입니다. 2030년대 초반이면 반도체 산업에서만 수만 명의 엔지니어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왜 머스크는 바로 이 나라를 향해 러브콜을 보내는 걸까요? 오늘 이슈퍼즐에서는 머스크가 한국을 언급한 진짜 이유, 그리고 그가 그리는 미래의 그림 속에서 한국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이유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머스크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단 하나입니다. 자율화, 자율주행, 자율로봇, 자율 AI 생태계. 그는 자동차 회사의 CEO가 아니라 하나의 기술 문명을 설계하는 인물에 가깝습니다. 테슬라는 더 이상 단순한 전기차 회사가 아닙니다. 도조디오 제이오 슈퍼컴퓨터,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까지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칩입니다. 현재 테슬라는 AI 연산을 위해 외부 기업의 GPU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머스크는 오래전부터 핵심 부품을 남에게 의존하는 구조는 한계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혀왔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개념이 바로 수직 통합 반도체 생태계입니다. 설계, 제조, 패키징까지 모두 하나의 체계 안에서 묶는 구상입니다. 2025년 말 테슬라는 삼성전자와 약 165억 달러 규모의 AI 반도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미국 텍사스 테일러 공장에서 생산될 차세대 AI6 칩이 핵심이었습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계약 금액이 아닙니다. 미래 자율기술의 심장을 누구와 함께 만들 것인가에 대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파트너가 한국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머스크가 진짜로 원하는 것은 공장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반도체는 이론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공정 미세 조정, 수율 관리, 변수 통제. 이건 교과서가 아니라 현장에서 배웁니다. 수율을 1% 올리는 방법은 논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어떤 온도에서 어떤 타이밍에 어떤 조정을 해야 하는지 몸으로 익혀야 합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에서 수십 년간 축적된 경험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암묵지입니다. 그리고 머스크는 바로 그 암묵지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의 채용 공고에는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당신이 해결한 가장 어려운 기술적 문제 3가지를 설명하라. 학점이 아니라 실전 문제 해결 능력을 묻는 질문입니다. 이건 한국 엔지니어들의 강점을 정확히 겨냥한 방식입니다. 24시간 멈추지 않는 반도체 라인에서 공정을 관리해온 인재들, 야전에서 단련된 기술자들. 머스크가 말하는 하드코어 문제 해결형 인재와 맞닿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 차원에서는 어떨까요? 최근 국제 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은 세계 4위의 국가 브랜드로 평가됐습니다. 미국, 중국, 독일 다음입니다. 전통적 지칠 국가들을 넘어선 순위입니다. 강점으로 꼽힌 항목은 반도체, 배터리, 디지털 인프라, 전략적 외교 네트워크였습니다. 또한 글로벌 소프트 파워 지수에서는 10위권 초반, 미래 성장 잠재력과 첨단 기술 항목에서는 세계 56위권에 올랐습니다. AI 특허 수를 인구 대비로 계산하면 세계 최상위권입니다. 글로벌 혁신 지수에서도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숫자만 보면 대한민국은
기술 문명의 중심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인구 소멸 경고를 받는 나라입니다. 인재의 총량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희소성이 가치를 올리고 있습니다. 다이아몬드는 많지 않기 때문에 비쌉니다. 한국의 고급 공정 인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치열한 교육 시스템,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기업에서의 단련, 그리고 실전 문제 해결 경험. 숫자는 줄어들지만 밀도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머스크와 같은 혁신가에게는 평범한 엔지니어 수천 명보다 병목을 단숨에 해결하는 전문가 한 명이 더 중요합니다. 이것이 희소성의 역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멈춰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한국의 AI 인재 유출 지수는 OECD 하위권입니다. 실력 있는 인재들이 더 나은 보상과 환경을 찾아 해외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마이크론, 테슬라,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한국 대학과 연구소를 직접 찾아가 채용을 진행합니다. 이건 단순한 스카우트가 아닙니다. 기술 패권 전쟁 속에서 핵심 자원을 선점하려는 전략입니다. 니케이 아시아는 한국과 대만을 초크포인트 경제라고 표현했습니다. AI 공급망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좁은 해협과 같은 존재라는 뜻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경쟁하는 사이에서 한국은 제조와 설계를 동시에 지탱하는 전략적 허브가 되었습니다. 머스크의 태극기 이모지는 단순한 친밀감 표시가 아닙니다. AI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보급로를 먼저 확보하겠다는 메시지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머스크가 그리는 미래는 무엇일까요? 첫째, 완전 자율기술 사회입니다. 차량, 로봇, 물류, 에너지 관리까지 AI가 연결된 체계입니다. 둘째, 인간 노동 구조의 대전환입니다. AI와 로봇이 생산을 담당하고 인간은 고부가 가치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구조입니다. 셋째, 인구 감소라는 장기적 리스크입니다. 그는 여러 차례 출산율 감소는 문명의 더 큰 위협이라고 언급했습니다. AI는 기술적 과제입니다. 하지만 인구 감소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머스크가 한국을 예로 들며 인구 감소를 경고한 것은 기술과 인구가 동시에 미래를 결정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결국 질문은 이것입니다. 세계가 한국을 원하고 있습니다. 한국 인재는 글로벌 무대에서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인재가 국내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도전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을까요? 단순히 인재가 뛰어나다는 자부심을 넘어서 그 인재가 한국 안에서 꿈을 펼칠 수 있는 구조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파격적인 보상, 유연한 규제, 도전적 연구 환경. 이것이 없다면 태극기 이모지는 자랑이 아니라 경고가 될 수 있습니다. 태극기 16개. 그 작은 이모지 안에는 한국 기술력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질문이 동시에 담겨 있습니다. 세계는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슈 퍼즐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 인재가 한국에 남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글로벌 이슈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